몸은 우리가 준 만큼 반드시 돌려준다. 자, 여러분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드시고 계신가요? 위고비, 마운자로. 요즘에 다이어트 주사도 관심 많으시죠? 제 주변에도 위고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약이나 주사는 치료가 아닙니다. 약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착각의 시작이에요. 그저 사고를 잠깐 미루는 거예요. 혈관은 여전히 좁고 세포는 여전히 당을 못 쓰고 있는데 현실입니다. 혈압약 10년째 드시는 분 완치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다이어트약 다 똑같습니다. 약은 숫자만 낮춰줄 뿐 내 몸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진 못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내가 진짜 뭘 바꿔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혈당이 높으면 당뇨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약. 다들 이런 약 하나쯤은 드시거나 주변에서 드시는 분 꼭 보셨을 거예요. 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치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숫자만 낮춰줄 뿐 내 몸속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지는 못해요. 혈압은 내려갔지만 좁아진 혈관은 여전히 딱딱하고 혈당은 떨어졌지만 세포는 여전히 당을 못 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약도 꾸준히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수치는 정상인데 왜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를 보면요. 약만 열심히 먹고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는 환자는 합병증 발생률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당뇨 환자만 봐도 그래요. 혈당약으로 수치를 조절해도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안에 3명 중 2명은 합병증을 겪습니다. 약은 시간을 조금 벌어줄 뿐 진짜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치료는 뭘까요? 답은 생활습관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특히 단순당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왜냐면 이런 음식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인슐린을 계속 자극해서 세포를 점점 둔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탄수화물은 마지막으로. 같은 밥을 먹어도 이 순서만 지키면 혈당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음료는 물 아니면 무가당으로. 콜라, 주스, 카페라테 안에 숨어있는 당은 각설탕 7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각설탕 7개 드셔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자, 다음은 탄수화물 선택입니다. 흰쌀빵 대신 현미나 귀리, 통곡물. 단백질은 계란이나 생선, 두부, 그릭 요거트 같은 자연식 위주로. 밥상을 완전히 디어프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고 재료를 조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살 빼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혈액순환을 살리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하게 뛰고 혈관이 열리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이 전달이 돼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식후 10분 걷기. 밥 먹고 바로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하루 30분 빠른 걷기.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로. 그리고 주 2회에서 3회 근력운동.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쓰는 창고예요.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운동은 체중계 숫자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살려주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사실 수면은 이 약보다 더 강력한 천연 호르몬 조절제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뒤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셔야 해요. 6시간 이하 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가능하다면 밤 12시 전에 취침하세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황금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은 내려놓기. 블루라이트가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잠은 단순히 피로회복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약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약은 브레이크, 생활습관은 엔진. 브레이크만 밟고는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듯이 약만 먹고 생활습관을 안 바꾸면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밥상에서 순서를 바꾸고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7시간 이상 제대로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진짜 치료제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세졌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통과할 때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심장 옆에 붙어있는 가느다란 혈관은 압력에 가장 취약합니다. 여기 막히면 바로 심근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팔에서 재는 혈압은 내려가니까 안심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혈압약은 숫자만 눌러줄 뿐 좁아진 혈관 자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70% 이상이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심뇌혈관 질환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약만 먹고 생활을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혈관을 진짜로 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금 줄이기. 소금은 혈압의 가장 큰 적이에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이 늘어나고 그러면 몸은 물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을 늘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자, 기준을 드릴게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라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가공식품, 햄, 소세지, 빵, 국물 요리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은 꼭 세게 해야 한다면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 후추 같은 걸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소금 줄이기만 해도 혈압은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같이 오릅니다. 몸무게가 늘수록 혈액을 더 멀리, 더 많이 보내야 하니까요. 아주 단순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체중을 5kg 줄이면 혈압이 평균 5mm 내려갑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졸중 위험은 무려 14%나 낮아집니다. 작은 체중 변화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말고 5kg 줄인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허리띠가 한 칸 줄어드는 게 혈관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꾸준한 걷기. 운동 중에서 제일 쉽고 효과가 확실한 게 걷기입니다. 걷기를 하면 혈관이 펌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리고 혈관 벽이 탄성을 회복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30분 빠른 걸음. 대화는 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의 속도가 딱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걷기만 제대로 해도 혈압약 하나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혈압을 낮추는 건 약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소금 줄이기, 체중 줄이기, 걷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수치뿐만 아니라 혈관 자체가 진짜로 살아납니다. 혈압 얘기를 했으니 이제 당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당뇨 얘기 나올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혈당약 먹으니까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요. 검사표를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혈당약은 혈액 속 숫자를 낮춰줄 뿐이지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자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당은 낮아 보이는데 몸은 여전히 피곤해요. 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니까 조직은 산소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합병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미국 CDC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80%는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혈당 수치만 잡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혈당은 정상인데 늘 피곤하신 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치만 낮아졌을 뿐 세포가 여전히 당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속은 계속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혈당을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단순당 줄이기입니다. 빵,
과자, 음료수 여기에 숨어있는 설탕이 문제예요. 특히 액상과당은 최악입니다. 액체라서 흡수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버려요. 콜라, 과일 주스,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포장된 제품에도 엄청 들어있습니다. 물처럼 마시는 순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아버려요. 방법은 단순해요.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로, 간식은 가공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채소 스틱, 그리고 식후 디저트 습관은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은 달라집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 상승이 30% 이상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걷기. 밥 먹고 나서 바로 앉아버리는 습관. 이게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식후에 단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게 약보다 더 강력한 자연 처방전이 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근력 운동으로 근육 눌리기.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을 저장하고 태우는 창고이자 난로예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세포가 당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주 2회에서 3회 스쿼트,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만 해도 근육은 반응해요. 당뇨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문제입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단순당 줄이고 식사 순서 바꾸고 식후 10분 걷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 늘리고 이 네 가지를 꾸준히 하면 혈당은 단순히 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몸에서 제대로 쓰이게 될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높게 나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약 먹으면 돌아가겠지. 근데 사실 그 수치가 말해주는 건 지난 2주간 내가 뭘 먹어왔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이 쌓인 흔적이 혈액 속에 그대로 찍힌 겁니다. 약을 먹으면 검사표 숫자는 내려가겠죠. 하지만 내 몸속 혈관은 여전히 기름 범벅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겉만 눌러놓는 거지 속은 그대로라는 거. 약으로 수치만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진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첫 번째, 가공식품 줄이기. 콜레스테롤 수치를 망가뜨리는 제일 큰 주범은 가공식품이에요. 햄, 소세지, 가공육,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 보실 때 원재료와 성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단어가 보이면 바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채소와 통곡물 늘리기. 채소와 통곡물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혈액 속에 있는 기름기를 빨아들이는 청소기 역할을 해줘요. 밥을 지을 때 흰쌀 대신에 현미나 귀리, 보리를 섞어보세요. 한 끼에 채소 반찬을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이상 올려 두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혈액 속 기름기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바꿔주세요.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을 지켜주는 기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3, 오메가9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 샐러드 드레싱에 마요네즈 대신에 올리브유, 간식으로 과자 대신에 아보카도, 이런 작은 선택이 모이면 혈관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내가 지난 2주 동안 뭘 먹었는지 그 기록표예요. 가공식품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늘리고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바꾸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관은 점점 더 부드럽고 튼튼해집니다. 자, 체지방이 늘어났다는 건 단순히 살이 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체지방을 그냥 뱃살이나 허벅지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방세포도 똑같이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세포가 살아있다는 건 산소랑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공급해 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단순히 지방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계속 생겨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찔수록 혈관의 총 길이도 늘어나고 그만큼 심장과 혈 관계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체중이 늘어날수록 몸속에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놓고 심장이라는 펌프가 그 길을 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멀리 피를 보내려면 펌프질을 더 세게 해야 하죠. 그게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결국 혈관 손상으로 이어지죠. 이게 바로 비만과 혈관 사이의 끝없는 악순환이에요. 체지방 증가, 혈관 증가, 심장 부담, 혈압 상승, 혈관 손상, 그리고 이게 다시 새로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체지방을 줄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과식을 줄이셔야 돼요. 비만을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은 결국 에너지 과잉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으니까 지방이 쌓이는 거죠. 특히 늦은 밤, 과식, 외식, 술자리, 이게 반복되면 체지방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밥은 80%만, 배부르다 싶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잡으면 과식이 줄어들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순당 줄이기.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칼로리 문제를 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그 혈당을 처리하다가 지방이 쌓여요. 방법은 명확합니다. 집에서 음료수 대신 물만 드시고 과자는 아예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 게 제일 확실해요. 자, 세 번째, 꾸준히 움직이기. 운동이 꼭 헬스장이나 PT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매일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도 혈관 탄성이 좋아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루 30분 쪼개서라도 걸으세요.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렇게만 해도 혈당과 혈압이 확 내려갑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특히 80kg인 사람이 4에서 8kg만 줄여도 몸속 혈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꼭 20kg, 30kg를 빼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비만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끝없이 늘리고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순해요. 과식 줄이고, 단순당 줄이고, 꾸준히 움직이고, 체중의 5에서 10%만 줄이자. 이게 바로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오해하세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빵, 과자, 떡, 음료수, 특히 액상, 과당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콜라 한 캔 마시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당이 각설탕 7개 분량이에요.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혈당은 계속 치솟고 인슐린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쓸 만큼 쓰고 남은 당은 결국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이게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늘고 대사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물처럼 마셔지잖아요. 씹는 과정도 없고 흡수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은 계속 과로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지방 축적, 비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거든요. 대신 종류를 바꿔야 돼요. 복합당 위주로 바꾸세요. 현미, 귀리, 통곡물, 콩류 같은 음식물, 이런 것들의 특징은 흡수가 느리다는 거예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인슐린도 서서히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서 과식이 줄어듭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섞어 먹기,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삶은 옥수수, 콜라 주스 대신 그냥 물, 심심하면 탄산수,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당이 잔잔한 곡선처럼 바뀌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원래 우리 몸의 원료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
단순당은 줄이고 복합당은 살리고 이 원칙만 지켜도 혈당 조절, 체중 관리,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기름기?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지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지방이 꼭 필요해요. 호르몬을 만들 때도 세포막을 유지할 때도 지방이 있어야 하거든요.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예요. 문제는 나쁜 지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이나 과자, 빵, 마가린, 튀김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키워요. 트랜스 지방을 단 2%만 더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무려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자, 두 번째, 튀김, 기름. 기름을 한번 튀기면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계속 돌려 쓰는 식당 기름은 말 그대로 독약이에요. 혈관 벽을 공격하고 몸쪽 염증을 키웁니다. 자, 세 번째, 과도한 오메가6. 해바라기유,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흔한 식용유에 많아요. 적당히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떤 지방을 챙겨야 될까요? 답은 오메가3입니다. 자,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들깨, 아마씨, 호두, 아보카도, 그리고 등 푸른 생선, 고등어나 연어, 정어리. 이 지방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심장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특히 들기름은 한국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이에요. 들기름은 만든 지 한 달 안에, 그리고 반드시 생으로 나물 무칠 때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세요. 호두나 아마씨 하루 한 줌 간식처럼 챙겨주시고요. 등 푸른 생선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구워서 조림으로.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지방은 트랜스 지방, 튀김기름, 과다한 오메가6, 그리고 챙겨야 할 지방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아마씨, 호두, 아보카도, 생선. 이 기름 하나만 바꿔도 내 혈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운동하게 되면 제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야, 단백질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하루에도 단백질 쉐이크를 몇 번씩 들이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버리면 그건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부담이 되는 겁니다. WHO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이에요. 즉 70kg인 성인이라면 하루 60에서 80g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운동 시작했다고 하루에 쉐이크만 100g 넘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소화기관은 계속 과부하 상태, 간이나 신장은 해독과 배설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자연식 위주로 가장 좋은 단백질은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이에요. 계란이나 닭가슴살, 생선, 두부, 그릭 요거트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같은 보조 영양소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즉 단백질만 따로 떼어낸 보충제보다 훨씬 완성된 영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충제는 보조일분.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아침을 못 챙기고 바쁠 때, 운동 직후 빠르게 채워야 할 때, 이럴 때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하루 3끼처럼 마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식은 자연식, 보충제는 보험용 정도로만 쓰는 게 맞습니다. 단백질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내 몸이 소화되고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정답입니다. 아침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엔 닭가슴살, 생선, 저녁엔 가벼운 그릭 요거트, 이렇게 3끼에 자연스럽게 나눠서 드시면 굳이 쉐이크를 들이붓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질 좋게 보충제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식 위주로 채우는 게 간, 신장도 지키고 근육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계산부터 시작을 해요. 30분 뛰어야 겨우 밥 반 공기 날린다는데 그럼 뭐 하러 하지? 솔직히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하기 싫어져요. 힘들게 땀 흘려도 겨우 밥 반 공기라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운동은
칼로리 소모라는 착각이에요. 운동의 가치는 칼로리 계산으로는 이게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운동의 진짜 효과는 혈액 순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하게 뛰면서 혈액을 온몸에 퍼뜨립니다. 그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쌓여있던 노폐물은 쉽게 나가요. 쉽게 말하면 운동은 내 몸의 청소기이자 배터리 충전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면 단 한 번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24시간 이상 이어져요. 즉 오늘 30분 걸은 게 내일 아침까지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걷기.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땀 뻘뻘 흘리는 러닝머신, 헬스장부터 떠올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강도는 어떻게 잡느냐?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력 운동. 근육은 우리 혈당의 저장고예요. 주 2회에서 3회는 꼭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왜냐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혈당을 저장하고 쓰는 창고이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늘어나면 세포가 당을 훨씬 잘 써요. 그만큼 혈당 관리도 잘 되고 비만과 당뇨 위험도 줄어듭니다. 집에서 스쿼트, 푸시업, 밴드 운동만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식후 10분 산책. 이거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요. 밥 먹고 그냥 앉아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요. 근데 식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식사 후에 소파에 들어 눕느냐 10분 걷느냐 이 작은 차이가 내 혈관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운동은 칼로리 세우기가 아닙니다. 운동은 내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보내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깨우는 대사 스위치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 식후 10분 산책,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내 혈관, 혈당, 혈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에요. 혈당약,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주사까지. 이 약들이 우리 몸을 잠깐 붙잡아 줄 수는 있습니다. 숫자는 내려가고 살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의 한계예요. 진짜 치료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생활습관. 좋은 지방 챙기고 건강한 식단 만들고 체중 관리해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작은 습관. 이 네 가지가 결국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당뇨와 고혈압을 막아주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몸은 우리가 준 만큼 반드시 돌려준다. 내가 좋은 연료를 넣고 잘 쉬고 꾸준히 움직여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반대로 대충 먹고 대충 살면 그 결과도 그대로 돌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보세요. 내가 당장 바꿀 습관 하나. 예를 들어 오늘부터 식후 10분 걷겠다. 콜라 대신 물 마시겠다. 밤 12시 전에 꼭 자겠다. 이렇게 하나씩 딱 정해서 쓰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니 막막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9년 동안 1200명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식단, 운동, 생활 습관을 바꿔서 평생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온라인 관리반에서 함께 시작해보세요.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바꿔보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